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제 알도 선수에 대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도 선수의 패배에 대한 그 판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조제 알도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알도도 완벽한 사람이 당연히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스피드, 탄력, 폭발력 등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구력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제 알도의 스타일이 푸더크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발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흔히 이거를 생각하실 때 체력을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움직임을 줄여서 체력을 좀 세이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푸더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푸더크 자체가 막 뛰는 게 아니에요. 도미닉 크루즈의 TJ 딜라쇼의 그 화려한 푸더크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만 익숙해지시면 사실 푸더크는 많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체력을 갉아먹거나 그렇진 않아요. 완전 슈퍼 헤비급, 무제한급, 막 헤비급 중에 체격이 큰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 체격에 가깝다 그러면 그렇게 체력 저하의 요소로 작용하진 않아요. 오히려 푸더크를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서 질질 끌려다닐 때가 오히려 체력 저하는 더 심해집니다. 알도 선수는 그 푸더크가 좀 적고 이런 게 그냥 스타일 자체가 알도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무에타이 기반의 브라질리안 파이터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푸더크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알도 같은 경우는 워낙 본능적으로 잘 움직이니까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만 결국은 상대의 공격 흘리면서 자기 공격을 때려서 맞춰서 이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때리려고 하고 어쨌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제 알도의 경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하는 알도는 좀 체력이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번 바티스타전에서 눈에 띈 것은 조제 알도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너무 좋은 게 사실이죠. 완벽에 가깝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클린치가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티스타전에서 못 나간 거고, 전에 메락전도 그렇고 볼카노프 스키전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 조제 알도는 클린치가 강한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저희가 좀 특히 더 볼 수 있었고, 제가 가장 그 조제 알도를 보면서 다시 벤텀급에서 챔피언 하기에는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라고 걱정이 제일 크게 되는 부분은, 지구력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전에 그래도 전성기 때는 본인의 페이스대로 본인이 경기 운영을 잘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 저하가 급격하게 눈에 띈다는 점이에요. 이번 경기 말고 바로 지난 마르티네스전에서도 너무 잘했는데, 자기가 리드하고 있었는데도 체력이 엄청 빠졌어요. 알도가 그게 눈에 다 보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마르티네스전 때 보시면 마지막 라운드에 데미지를 주었는데 갑자기 알도가 깜짝 테이크다운을 해요. 그리고는 개비기를 하죠. 눌러놓기를 하죠. 오죽 지쳤으면 알도가 그랬을까요? 물론 확실하게 승리를 갖고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알도의 체력 저하는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해설하고 있는 해설자인 제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미국에, 브라질에 있는 현지에 있는 코치들 눈에는, 알도의 상대팀의 코치들 눈에는 더 이게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점들을 더욱더 앞으로 상대들이 파고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지난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티스타가 레슬링도 진심이 아니고 타격도 진심이 아니고 가짜들을 많이 섞어서 가볍게 계속 싸움을 걸었는데, 이게 또 알도의 체력을 갉아먹는 효과를 냈어요. 조제 알도가 이번 경기를 보시면 사실 페이스가 전성기에 체드 맨데스와의 2차전이라든지 치열하게 했던 경기들을 돌이켜봤을 때는 그만큼 페이스가 높은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도가 이번 경기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체력을 꽤 많이 썼어요. 결국은 이 체력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상대 선수들이 대부분은 다 스피드가 좋은 벤텀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나이 같은 알도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만약에 코치라면 저는 과감하게 위체급으로
패더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제알도의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망발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보통 체급 이동을 생각하실 때 사이즈의 우위를 살려서 위체급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밑체급 선수가 위로 올려서 스피드를 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버트 휴테커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TJ 딜라쇼도 플라이급 감량이 원래 가능했었어요. 근데 벤텀급에서 일부러 좀 스피드를 살려서 활동을 했었어요. 플라이급에 한번 갔었을 때는 헨리 세우도에게 30초 만에 KO패를 당했었죠. 세우도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딜라쇼 역시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사이즈는 뭐 상관없다, 내가 조금 상대 선수보다 작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인 체급인 벤텀급 경기에 임했던 거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만약에 타고난 게 안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밑체급 선수가 위로 올라가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파엘 도스 아뉴스죠. 라이트급에서는 체격이 그래도 큰 편인데 웰터급으로 올리니까 힘이나 이런 것에서 특별한 게 없는데 또 빠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웰터에서 뭔가 특출난 강점이 없는, 그저 그런, 물론 실력은 좋으나 괴물들이 모인 UFC 웰터급에서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파엘 도스 아뉴스.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제알도는 원래 패더에서 뛰었던 선수죠. 그리고 그 스피드는 나이가 들긴 했으나 여전히 벤텀급에서도 빠른 편에 속해요. 저는 그래서 그 스피드를 살려서 좀 더 경기 운영을 여유있게 하는 편이 패더급으로 올라가서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패더급으로 올라가도 알도가 파워나 무슨 레슬링 이런 걸로 깔려서 못 나오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패더급의 전성기 때도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벤텀급에서는 알도가 빠른데 상대들도 같이 빨라요. 그러니까 알도가 상대 스피드에 반응도 다 하기가 힘들고, 반응이 순간순간 안 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자기 공격들은 빨리 친다고 치는데 또 100% 잘 들어맞진 않고, 더 작은 선수들이 어찌 보면 알도가 싫어하는 하이 페이스에, 아주 높은 페이스의 게임을 걸어서 알도에게 막 들이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바티스타가 그 문법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과거 맥스 할로웨이가 한 것처럼은 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알도를 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은 어찌 보면 이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벤텀급의 상대들이 알도에게는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패더급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스타일 말고 풋워크와 움직임을 좀 늘리고 공격을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비기 형태의 약간 지루한 형태의 아웃파이팅을 섞는 거죠. 원래 좀 신중했던 사람이 억지로 화끈해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화끈한 사람을 진정을 시켜서 차갑게 만들어서 좀 신중한 모드로 변화하는 거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쉽습니다. 저스틴 게이츠가 그 PGF하고 싸울 때 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알도의 스타일은 원래 막 강하게 몰아치고 그다음에 쉬면서 재충전을 했다가 다시 몰아치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벤텀급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체력도 더 있고 힘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빠르고 뭐 페이스 높고 이러니까 알도의 공격 일변들의 리듬을 살려주기가 되게 힘들었었죠. 근데 그거를 패더급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좀 공격을 줄이고 좀 잽 같은 거 날려주고 좀 가짜 공격도 많이 섞어주고 이러면서 체력을 좀 세이브하면서 오히려 하나씩 좀 맞추는데 주력을 하면 빠바바박 때리는 화끈한 스타일에서 조금만 바꿔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체급이긴 합니다만 아데사냐 같은 리듬을 좀 섞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데사냐처럼 길지는 않아도 워낙 빠르니까 움직임만 살려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린치를 좀 강화하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티가 그렇게 안 나지만 클린치가 알도가 세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WEC 시절부터 이 조지 알도는 펀치하고 로우킥을 섞어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미들킥과 하이킥의 빈도는 로우킥에 비해서 원래 젊었을 때부터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단을 차고 펀치를 많이 치면 타격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페레이라가 라운트리에게 했던 것처럼 높이 차면서 뒤로 빠지는 이런 경기 운영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클린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알도의 시합에서는 클린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상대들이 그렇게 못했느냐? 알도가 순간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또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잡히지 않고 떨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떨쳐내고 밀어내고 이렇게만 했다가는 더 지치거든요. 그래서 클린치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당연히 스타일상 진짜 맞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1, 2번에 비해서는 꼭 해야 한다라는 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공격형 테이크다운을, 기습 테이크다운을 한두 개씩 갑자기 알도 보고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스피드가 워낙 빠르고 움직임이 좋으니까 공격해주다 한 번씩 태클 쑤시는 거를 섞어줘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주먹격투기를 해보시면 태클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클의 스피드가 원거리에서 빨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태클 들어가는 건 느려요. 잡으러 들어가는 건 느린데 잡은 다음에 일단 다리를 잡고 나서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도 헤비급이지만 체격이 굉장히 크지만 태클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케인 벨라스케즈 같은 경우는 브록 레스너보다 훨씬 체격도 작죠. 그리고 더 유연하죠. 근데도 태클을 쑤시고 들어가는 스피드는, 탄력은 브록 레스너가 훨씬 더 세요. 케인은 일단 밀고 들어가서 잡아서 그 다음부터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는 체력 싸움을 거는 스타일이고, 브록 레스너처럼 돌진해서 갖다 박는 파워와 스피드는 없었거든요. 조제 알도 같이 순간적인 스피드 그리고 폭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태클을 섞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타격 섞어주다가 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섞어서 확 들어오면 진짜 이건 야구의 약간 마구처럼 그 순간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UFC 선수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제 제자 중에 현재 로드 FC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권 선수가 있거든요. 상권이가 보면 레슬링은 중학교 3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트 레슬러들에 비하면 순수 레슬링 그 기술이나 이런 순수 레슬링의 내공은 완전 대학교 실업팀까지 한 정통 레슬러들에 비해서 부족해요. 근데 종합격투기 거리에서 태클 빨리 쑤시는 거는 와 진짜 이거는 전문 레슬러들보다도 상권이가 더 빨라요. 한상권 선수가 더 빨라요. 타고난 거예요. 제가 한상권 선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조제 알도도 타격가인데도 이게 가능합니다. MMA라 가능합니다. 한상권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레슬링으로만 하면 넘길 수가 없는 상대들을 MMA로 하면은 펀치 치고 갑자기 팍 쳐가지고 넘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제 알도도 가능하다고 봐요. 단 이 파트는 확실히 체력 소모가 아주 극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비밀무기 같은 걸로 남겨놨다가 정말 한 번씩 허를 찔러서 쓰는 걸로 활용을 해줘도, 그러면서 이상적으로 보면 빈도수를 조금씩만 높여줘서 한 라운드에 한 두 번씩만 치는 걸로 하자. 그럼 1라운드부터 3라운드 혹은 5라운드까지 조제 알도가 그렇게 타격 잘하고 움직임 섞어주고 잘하는데 그러다가 페이크도 줄 거 아니에요. 태클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펀치도 쳐주고 막 킥도 차주려고 했다가 또 움직여줬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태클을 섞어주는 거죠. 그걸 한 라운드에 두 번씩만 해보자. 이걸 만약에 생활화 시키면 상대들은 상당히 어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벤텀급보다는 패더급 선수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알도가 패더급으로 올라가도 파워에서, 이 파워란 거는 펀칭 파워 이런 걸 떠나서 몸의 힘이라든지 사이즈에서 막 찌그러지거나 이런 게 절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피드를 좀 더 살리는 쪽으로 좀 올라가서 그런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코치진들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거나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꼭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